2014년 경기도 북쪽 이름도 소박한 작은 읍내에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장날이면 장터 한복판에 세워진 낡은 확성기에서 사랑합니다. 마을 방송입니다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처럼 지직거리면서도 묘하게 정겹게 들립니다. 장터 모퉁이에는 구형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서 있는데 투명한 문짝은 금이 가 있고 안쪽 동전 투입구에는 낡은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끼어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끼워 넣은 건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곳에 사는 수빈은 14살입니다. 할머니 옥분과 단둘이 살고 있죠. 엄마는 오래전에 서울로 갔습니다. 수빈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희미합니다. 다만 가끔씩 도착하는 엽서 몇 장이 엄마의 존재를 증명할 뿐입니다. 엽서에는 짧은 안부와 함께 잘 지내렴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수빈은 그 엽서들을 서랍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할머니 옥부는 새벽마다 떡을 찝니다.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벽 4시, 옥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손을 움직입니다. 인절미, 백설기, 송편까지 손맛 좋기로 소문난 옥분의 떡은 장날이면 금방 동이 납니다. 수빈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장터로 향합니다. 할머니를 도와 계산을 하고 손님들에게 떡을 포장해 건네죠. 수빈의 손은 또래 아이들보다 빠릅니다. 비닐봉지를 묶고 잔돈을 세고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련의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출하지만 할머니와 손녀의 삶은 묵묵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마음속은 늘 허전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주말에 놀이공원에 간 사진을 자랑합니다. 수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텅 빈 공간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빈은 매일 저녁 학교 건물 옥상 난간에 앉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가는 고요합니다. 물은 천천히 흐르고 가끔 백로 한 마리가 날아와 앉습니다. 수빈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뭐가 달라질까? 대답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죠. 어느 날 수빈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올까? 옥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바쁜가 보다. 왜 전화도 안 해? 전화기가 없나 보지. 수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숨기고 싶은 듯한 떨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빈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떡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는 늘 활기찹니다. 아주머니들은 큰 소리로 흥정을 하고 아저씨들은 담배를 피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사이에서 수빈은 조용히 떡을 팔았습니다. 수빈의 표정은 언제나 담담했습니다. 웃을 때도 눈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수빈을 보며 참 의젓하다고 말했지만 그 의젓함 뒤에 숨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수빈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가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 그러면 바람이 대답 대신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은 하나둘 떠오르고 읍내의 불빛은 하나둘 켜졌습니다. 수빈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변화를 기다리며 수빈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 장터의 소음, 강가의 바람, 그리고 엄마의 부재.
이 모든 것이 수빈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죠. 그렇게 수빈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리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될 기미가 보였죠. 아침부터 습기가 끈적하게 달라붙었고 할머니 옥부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겠구나. 수빈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수빈은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굵고 세차게 땅을 두들겼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수빈은 우산을 받쳐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장터는 평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려서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죠. 할머니는 남은 떡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비가 너무 세구나.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를 도와 짐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빈은 강변 다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졌고 빗물은 하수로로 빠르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람을 타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잉, 기잉. 수빈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무언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수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리는 다리 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조심스럽게 다리 난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계단을 내려가자 강변 다리 밑 어두운 공간이 보였습니다. 수빈은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빛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닿는 곳에 흰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철제 난간 사이에 앞발이 끼인 채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털은 몸에 찰싹 달라붙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수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수빈은 망설이지 않고 몸을 낮췄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새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빗물이 옷자락을 적셨지만 수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 도와줄게. 수빈은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습니다. 내 손 잡아. 강아지는 수빈을 올려다봤습니다. 떨리는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은 더욱 몸을 낮추고 손을 강아지 쪽으로 뻗었습니다. 난간 사이로 손을 밀어 넣으니 차가운 쇠난간이 손등을 스치며 서늘한 감촉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강아지는 떨리는 발톱 끝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툭 강아지의 작은 발이 수빈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수빈은 재빨리 강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아지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려 퍼졌고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수빈은 강아지를 안은 채 황급히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산은 이미 바람에 뒤집혀 있었지만 수빈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를 구했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 옥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니? 수빈은 젖은 강아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구했어요. 발이 끼어 있었어요. 옥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이 비에. 하지만
곧 수건을 가져와 강아지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떨림을 멈추지 않았지만 수빈의 품에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은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백구, 내 이름은 백구야.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백구는 수빈을 올려다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백구를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들겼지만 수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수빈은 백구에게 밥을 주고 할머니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줄도 없었어요. 아마 버려진 것 같아요. 옥부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그렇게 수빈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수빈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세계에 백구라는 새로운 존재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백구가 가져올 변화는 수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백구는 수빈의 곁에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침이면 수빈을 따라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장터에 함께 가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옥분도 처음의 걱정과 달리 백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챙기는 거다. 알겠지?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수빈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백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백구는 어김없이 장터 끝에 있는 공중전화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백구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수빈은 신기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백구야, 누굴 기다리니? 수빈은 백구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공중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수빈은 공중전화를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수화기가 걸려 있고 동전 투입구에는 여전히 10원짜리 동전이 끼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가방에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수빈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삐삐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어. 백구는 여전히 공중전화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공중전화 누가 쓰나요? 옥부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안 쓰지. 다들 휴대폰 있으니까. 그럼 왜 아직도 있어요? 글쎄다. 옛날 것이라 그냥 두는 거겠지. 수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닭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 닭 3마리가 없어졌어.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도 닭 2마리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훔쳐간 거 아냐? 밤에 누가 돌아다니는 거 아냐? 불안감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장은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으며 언제나 인상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이장은 장터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닭도둑을 찾아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이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이 백구와 함께 공중전화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수빈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냥 백구가 여기 오는 걸 좋아해서요. 이장은 백구를 내려다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시장통에 개를 데리고 다니면 어쩌나. 손님들 싫어해. 수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장은 한숨을 쉬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백구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닭 훔쳐간 범인이 누구래? 글쎄 못 봤대. 밤에 돌아다니는 거 본 사람 있어?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흰 개 아냐? 수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개가 밤에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 정말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억울했습니다. 백구는 아니에요. 백구는 밤에 집에 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볼 때마다 수상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빈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백구는 수빈을 올려다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구는 또다시 공중전화 앞으로 갔습니다. 수빈은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7시 정각이었습니다. 백구는 앉아서 공중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수빈은 백구 옆에 앉아 함께 공중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장은 백구와 수빈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수빈은 백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옥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요즘 마을 분위기가 안 좋다. 조심해야 한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하지만 수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백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백구를 의심하는 걸까요? 수빈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을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날 밤이었습니다. 수빈은 백구와 함께 장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장터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수빈은 마지막 짐을 챙기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응시하더니 비닐 우산을 물고 강가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수빈은 황급히 백구를 쫓아갔습니다. 백구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강변 다리를 지나 다리 기둥 밑으로 향했습니다. 수빈은 숨을 헐떡이며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다리 기둥 밑은 어두웠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백구는 기둥 옆 흙바닥을 앞발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수빈은 손전등을 꺼내 불빛을 비췄습니다. 백구는 계속 흙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빈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펀칭된 영수증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라벨에는 볼펜으로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 여름 전화부스.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7년이라면 수빈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전화부스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빈은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옥부는 이미 잠든 뒤였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서랍 깊숙이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수빈은 카세트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잡음 뒤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수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만 매일 7시에 전화할게. 그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약속 엄마가 못 가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거야.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수빈은 테이프를 멈추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엄마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수빈은 테이프를 꼭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수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할머니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빈은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수빈 옆에 앉았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야.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7시에 전화한다고 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약속한다고요. 옥분은 눈을 피했습니다. 수빈아, 그건 옥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해주세요. 엄마가 왜 7시에 전화한다고 했어요? 왜 백구는 매일 7시에 공중전화 앞에 가는 거예요? 옥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마. 지금은 너무 늦었다. 옥부는 일어서려 했지만 수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옥부는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수빈아. 옥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수빈은 홀로 남았습니다. 테이프를 손에 쥔 채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수빈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수빈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야, 넌 알고 있는 거야? 엄마가 어디 있는지, 왜 7시에 기다리는지 백구는 대답 대신 수빈의 손을 하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또다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다 훔친 증거가 나왔대. 이장님이 확인했다나 봐. 수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저 흰개가 시장 뒷골목을 파헤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너희 가게 뒤 쓰레기 봉투에서 닭뼈가 나왔다잖아. 수빈은 할머니를 찾아 뛰어갔습니다. 옥부는 떡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옥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맞아, 수빈아. 뭐라고요? 닭뼈 내가 국 끓여 먹고 버린 거다. 그런데 그게 증거라니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유기견 보호소 차량이 따라왔습니다. 이장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개를 데려가야겠습니다.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수빈은 백구 앞을 막아섰습니다. 증거도 없이 왜요? 이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너희 가게 뒤 쓰레기 봉투에서 닭뼈가 나왔지. 그리고 이개가 밤마다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도 있어.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수빈은 할머니를 돌아봤지만 옥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포획용 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빈은 백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안 돼요. 백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을, 누군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장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 너희 가게 뒤에서 닭뼈가 나왔고 이 개가 밤에 돌아다니는 걸 본 사람도 있어. 더 이상 마을을 불안하게 할 순 없어. 수빈은 눈물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닭뼈는 할머니가 국 끓여 먹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구는 밤에 집에 있어요. 그때 장터 한쪽에서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는 도훈이었습니다. 수빈은 도훈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틈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수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잠깐만요. 수빈은 도훈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치킨집 뒤편에 CCTV 있어요. 거기 확인하면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훈에게 쏠렸습니다. 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장이 끼어들었습니다. CCTV가 뭐 어때서? 걔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운 게 문제야. 오늘 정리하자. 이장의 말에 보호소 직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빈은 백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백구는 떨리는 몸으로 수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이요. 백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닭뼈는 내가 버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집에서 먹고 버린 거예요. 걔가 훔친 게 아니에요. 이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걔가 밤에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요? 옥분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백구는 매일 저녁 7시에 공중전화 앞에 갑니다. 그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수빈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얘기해 주세요. 제발이요.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옥분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20살에 수빈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일하러 갔죠. 매일 저녁 7시 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이와 통화하기 위해서요. 옥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의 여름 공사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빈이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전화를 못했어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빈은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백구가 공중전화 앞에 가는 건 아마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거겠죠. 누군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연이고 마을 문제는 별개입니다. 닭 도둑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수빈은 이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괜한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백구가 억울하게 몰리는 게 더 문제예요. 수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CCTV 한번 봐주지 뭐. 그래, 확인이라도 해보자.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치킨집 주인이 나와서 CCTV 화면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치킨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수빈은 백구를 아는 채 따라갔습니다. 보호소 직원도 잠시 대기하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치킨집 안 작은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주인이 며칠 전 날짜로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치킨집 뒷골목이 보였습니다. 밤 시간대였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비닐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 쓰레기통 옆에 버렸습니다. 수빈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훈의 형이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훈의 형이 사라진 후 검은 목줄을 한 커다란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개는 쓰레기를 뒤적거리며 닭뼈를 물고 갔습니다. 흰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죠? 백구가 아니에요. 이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치킨집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은 팔짱을 풀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수빈은 백구를 꼭 안은 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줄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데려갈 이유가 없네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수빈의 손길에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닭을 훔쳐간 거야? 저 검은 개는 누구 집 개야? 수군거림이 커지자 치킨집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개는 동네 떠돌이 개예요. 가끔 쓰레기통 뒤적거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때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도훈에게 쏠렸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시켰어요. 치킨집에서 회수 안 된 닭껍질이랑 뼈를 시장 뒤로 몰래 버리래요. 그리고 그 흰 개를 휴대폰으로 찍으래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시킨 거야? 도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이장님 조카거든요. 형이 뭔가 계획이 있다고만 했어요.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빈은 이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백구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이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 일이요.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아요. 이장님이 추진하시는 시장 재정비 사업 때문이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은 계속 말했습니다. 유기견 문제로
위생 민원이 많다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이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억측이야. 억측이 아니에요. 백구를 문제로 만들어야만 사업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빈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이장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옥분은 사람들에게 카세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딸이 수빈이 엄마가 남긴 약속입니다. 매일 저녁 7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겠다는 약속이었죠.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빈이 엄마는 20살에 아이를 낳고 서울로 일하러 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 수빈이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해 여름 공사장 사고가 났습니다. 그 뒤로 전화는 끊겼고 우리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수빈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엄마가 없다는 소문이 돌까봐, 수빈이를 탓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지키는 건 진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수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옥부는 수빈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빈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수빈은 할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긴 약속을 이어가고 싶어요. 백구가 매일 7시에 공중전화 앞에 가는 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저도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수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소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빈아. 형한테 시키는 대로 한 게 잘못이었어요. 백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도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은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형은 어디 계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데려올게요. 도훈은 재빨리 치킨집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장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빈은 이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장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왜 백구를 문제로 만들려고 하신 거죠? 이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 재정비 사업 예산을 따내려면 명분이 필요했소. 위생 문제, 유기견 문제 같은 것들 말이요. 이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으로 만든 명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수빈은 백구를 안고 치킨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옥분이 뒤를 따랐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수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백구는 무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이틀 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겠다고 공지한 날이었습니다.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쪽에는 노트북과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할머니 옥분과 함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수빈의 발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유기견 문제를 부풀렸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개와 아이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이장의 고백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했습니다. 조카가 증거를 조작하는 데 협력했고 저는 그걸 묵인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그때 도훈이 형과 함께 회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훈의 형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삼촌 말씀대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닭뼈를 시장 뒤에 버리고 흰개를 찍어서 의심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빈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회관 뒤편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닭을 훔쳐간 건 누구입니까?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유기견이었습니다. 검은 목줄을 한 떠돌이 개였죠. 하지만 저희는 그 사실을 묵인하고 흰 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빈은 노트북 앞으로 갔습니다. 치킨집 주인이 건네준 CCTV 영상 파일들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수빈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치킨집 뒷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밤 시간대였습니다. 도훈의 형이 비닐봉투를 들고 나타나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목줄을 한 커다란 개가 나타나 쓰레기를 뒤적거렸습니다. 흰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빈은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전화 앞 풍경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백구가 공중전화 앞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공중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의 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전화기의 테스트 버튼을 누르는 손이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그 손의 주인이 드러났습니다. 도훈의 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왜 테스트 버튼을 누른 거지? 수빈이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전화 요금 없이 신호음이 울려요. 백구가 매일 7시에 공중전화 앞에 앉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백구를 수상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훈의 형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수빈은 세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장이 추진 중인 시장 재정비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화면에는 유기견 문제로 위생 민원 다수라는 항목이 빨간 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백구를 문제로 만들어야만 사업 명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백구를 범인으로 몰았던 거죠. 회관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할머니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옥분은 단상으로 올라가 카세트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딸이 수빈이 엄마가 남긴 약속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빈이 엄마는 20살에 아이를 낳고 서울로 일하러 갔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빈이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그게 둘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공사장 사고가 났습니다. 수빈이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전화를 못했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은 카세트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소문이 돌까봐, 사람들이 수빈이를 탓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이와 개를 겁주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엄마의 약속을 이어가려는 겁니다. 옥분의 말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옥분은 수빈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 강아지 109마리예요.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철창을 물어뜯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공중전화 앞으로 달려갔더라고요. 매일 거기로 간다면서요? 사람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빈도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공중전화 앞에는 백구가 비에 젖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에서 삐삐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백구에게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의 마지막 부분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엄마가 못 가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거야. 수빈은 미소 지으며 백구를 안았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백구도. 그때 도훈의 형이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추진하던 시장 재정비 사업은 보류되었습니다. 명분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에 주민들은 더 이상 그 사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회의에서 새로운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 규약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떠돌이 동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지 의논했습니다. 공중전화 옆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팻말이었지만 거기 적힌 글귀는 따뜻했습니다. 7시에 약속 자리 기다리는 이에게 따뜻하게. 팻말을 세운 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빈과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공중전화는 단순한 낡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옥부는 떡을 팔 때마다 카세트를 작게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빈 엄마의 목소리가 장터에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수빈아, 엄마 여기 있어.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짧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옥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남긴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장터에 묘하게 포근한 정적이 머물렀습니다. 수빈은 이제 공중전화 앞에서 백구와 함께 앉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수빈과 백구는 그곳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빈은 엄마가 남긴 카세트를 작은 플레이어로 들으며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빈아, 오늘도 약속 지키러 왔구나.
수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랑 한 약속이에요. 어느 날 저녁 도훈이 수빈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서. 수빈은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도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요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하고 있어. 정말요? 응, 매주 주말마다 가서 개들 돌봐주고 있어.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이장도 변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뒤 이장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던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수빈을 찾아왔습니다. 수빈아, 할 말이 있다. 수빈은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고맙다. 수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시간이 흐르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장터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공기는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수빈과 백구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두 존재는 공중전화 앞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약속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그리운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빈은 강변 다리 난간에 앉았습니다. 백구가 옆에 와서 앞발을 살짝 수빈의 무릎에 얹었습니다. 수빈은 백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야, 기억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말했잖아. 도와줄게, 내 손 잡아.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수빈은 백구의 작은 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손을 내민 것 같아. 고마워. 수빈은 강가를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천천히 흐르고 불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오늘은 뭐가 달라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수빈 자신도 변했습니다. 엄마의 부재를 슬퍼하는 대신 엄마가 남긴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백구를 만나고 진실을 마주하고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키고 있어. 약속도 자리도. 바람이 수빈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백구는 수빈의 손을 하드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두 존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강가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강 위로 장터의 불빛이 길게 비쳤습니다. 가로등은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빈은 일어나 백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 조용한 저녁이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변한 건 세상도 마을도 그리고 수빈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약속이 살아 숨쉬고 백구가 곁에 있고 할머니가 함께하고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수빈은 이제 알았습니다. 약속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이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진실을 마주할 때 시작된다는 걸. 공중전화 팻말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7시의 약속 자리 기다리는 이에게 따뜻하게. 그 약속은 수빈과 백구의 것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마을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읍내에 조용히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줄 것입니다.